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아이 궁금이.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는데 얼굴로 랩 뚫기에 열중하던 그때 얼핏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기체 소리다. 칙칙폭폭. 평소 기차 소리를 좋아하던 궁금이. 전기 압력 밥솥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자 밥솥에 손을 댔고 마침 증기 배출구에서 증기가 나오면서 손에 화상을 입고 말았던 것. 전기 압력 밥솥에 의한 화상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4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014년 6월 벌써 100여 건을 넘어섰다. 이런 전기압력 밥솥 화상 사고의 피해자는 6살 미만의 영유아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 접촉하더라도 더 깊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어 더욱 위험하다. 전기압력 밥솥 증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깨끗이 씻은 쌀을 넣고 취사 단추를 누르자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백미 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지루하다. 잠시 후 김을 뿜기 시작한 밥솥. 서둘러 증기 배출구에 온도계를 대보았다. 거침없이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무려 85도다. 얼마나 뜨거운지 생고기를 대보기로 했다. 빛깔부터 다른 한우 2+다. 밥솥 증기에 고기를 갖다 댔다. 놀랍게도 증기에 의해 고기가 서서히 익는 걸 볼 수 있다. 만약 사람의 손이었다면 큰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 전기 압력 밥솥은 기본적으로 압력을 이용하는 조리기이기 때문에 일반 밥솥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압력을 이용한 제품에서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를 넘기 때문에 수증기 온도가 일반 냄비에 비해서 상당히 뜨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빵을 구워주는 토스터. 토스터 안의 발열선은 순식간에 온도를 높인다. 그런 만큼 화상의 위험도 높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살펴봤다. 빵을 넣고 토스터를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뜨거워진 발열선. 과연 온도는 몇 도일까? 토스터 안의 온도는 섭씨 217도. 굉장히 뜨겁다. 달궈진 토스터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 안전을 위해 손 대신 고무장갑을 넣었다. 30초가 지났다. 어라, 생각보다 멀쩡하다. 하지만 뒤로 돌려보니 커다랗게 구멍이 났다. 토스터는 사용 후에도 일정 시간 뜨거운 열이 남아있어 조심해야 한다. 토스터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 발열을 시키는 전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히터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작동될 때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될 때나 또는 작동 후에라도 일정 시간 안에는 사람들의 신체가 닿을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국물 음식. 찌개나 국 같은 국물을 끓일 때 냄비에 국자를 같이 넣고 끓이는 경우가 많다. 무심코 같이 끓인 국자 손잡이를 잡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국자를 냄비에 넣은 채 국을 끓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국자 아랫부분이 달궈지더니 이내 손잡이 끝까지 뜨겁게 달궈졌다. 냄비만큼 뜨거워진 국자. 왜 이런 걸까? 그 냄비 안에 국자를 넣고 같이 끓이게 되면 내용물의 온도 상승에 따라서 국자가 열 전도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손잡이는 그 가스레인지 주변 열기에 의해서 손잡이 온도가 상당히 가열이 되는데 이럴 경우 그 손이나 신체가 닿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밥솥, 토스터기 등 자체적으로 열기를 내는 가전제품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냄비를 끓일 때는 식기를 빼고 음식만 끓여주세요. 열기가 오래 남아있는 제품 근처에는 아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리 집 부엌 안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나가자. 박 박사님, 네. 부엌 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역시 화상 사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3% 정도가 전열 제품에 의한 화상사고입니다. 네.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기 압력밥솥, 정수기, 가정용 커피포트 등에 의해서 화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상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화상외과 허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화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의 부엌 내 화상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화상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액체입니다. 뜨거운 액체, 물, 기름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애들 화상에서는 더더욱 액체에 의한 화상이 많고요. 네. 대개는 전부 다 부주이고 애들은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뜨겁다라고 느낀 다음에 떼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닿아서 더 심각한 화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는 아무래도 국이나 그 밥 이런 것들인데요. 그 혹간 가다 어머니가 애를 안고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쏟으면 얼굴과 몸통을 띠게 되는데 바로 떨어지는 거네요. 예, 생각보다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전기 밥솥도 그렇고 토스터도 그렇고 저희들에겐 굉장히 편리한 기구이지만 아이들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을 짓는 밥솥이나 토스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가능한 한 높은 곳에 두고요. 어린이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뜨거운 것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왕궁금 어린이처럼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화상은 대부분이 열에 의한 손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인을 해결해 주면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도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 권장사항은 20분 내외. 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마른 포를 싸서 천천히 병원에 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젖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죠. 예, 젖은 거를 쓰는 게 사실은 통증도 줄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긴 한데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 체간을 다쳤다, 몸통을 다쳤을 경우에는 체온 소실에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저체온증이 방송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체온은 실제로 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저하까지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그 젖은 거즈를 덮어서 병원에 이송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저체온으로 의식이 소실되고 숨을 안 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른 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흐르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찬물에 빨리 갔다가 20분 이내로 되는 거하고 열을 식혀주는 마른 포로 싸서 병원에 마른 포로 싸는 거.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고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코너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죠. 위험한 순간, if.